내가 왜 이럴까? 자존감 바닥일 때 나타나는 4가지 행동. 여러분 혹시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농담에 혼자 밤새워 괴로워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오늘 내 몫의 휴식까지 포기하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루하루가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혼자 있는 밤마다 우울감이 밀려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너무나 흔하게 듣는 단어죠. 하지만 이 마음의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 삶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섭식장애나 각종 중독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합니다.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삶의 뿌리를 흔드는 중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4가지 행동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으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SOS 신호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대인관계에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선배가 지나가면서 서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처리했지? 라고 가볍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실 그냥 업무적인 확인일 뿐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투를 쓴 건가? 내가 이 회사에 안 맞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다음날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지적이나 평범한 피드백에도 과민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도식, 즉 색안경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비판조차도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거절 신호로 과대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독일 만하임대 연구팀은 이런 과민성이 반복되면 결국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이것이 대인관계 회피와 우울 증상으로 직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을 드릴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선배가 서류의 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를 무능하게 본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감정이자 추측입니다. 비판을 곧바로 나의 가치 평가표로 연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가치는 타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훼손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동.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가 어젯밤에도 하셨을 행동일 겁니다. 바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울에 빠진다입니다. 밤 11시 불 꺼진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켭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피드를 무심코 내립니다. 대학 동기는 외제차를 뽑았다고 자랑하고 친하지도 않던 예전 직장 동료는 해외 휴양지에서 완벽한 몸매를 뽐내며 칵테일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카드값을 걱정하며 이 좁은 방에 누워있는데 말이죠.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인생만 실패한 것 같은 참담함이 밀려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지탱하는 내면의 기준이 약해집니다. 내 가치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외부, 즉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 위치를 확인하려 드는 겁니다. 특히 SNS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SNS는 사람들의 일상 중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편집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에서 자신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훨씬 더 자주 하고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폭발적으로 커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대 연구팀은 이런 비교가 누적되면 결국 나는 안 돼라는 자기 혐오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회피 성향으로 악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당장 SNS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아주 작아도 좋으니 나만의 성취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어도 오늘 아침 10분 일찍 일어났다. 오늘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통과한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세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내부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는 습관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번아웃에 빠진다입니다. 금요일 퇴근 30분 전 직장 상사가 다가와 주말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를 툭 던지고 갑니다. 이미 선약이 있고 이번 주는 야근으로 몸이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수만 번 안 된다고 외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네, 제가 해볼게요입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일을 하며 자신을 깎아먹죠. 왜 우리는 싫다는 말을 못할까요?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무서운 겁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진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평가를 병적으로 의식해서 정당한 자기 주장마저 회피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며 나를 희생하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의 병을 낳는다는 겁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경고처럼 자기 주장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행동이 누적되면 심각한 직무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늘 당장 연습해야 할 것이 바로 3단계 거절법입니다. 단칼에 싫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공감. 부장님, 이 프로젝트가 월요일 오전까지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인정해 줍니다. 2단계 나의 한계 설명.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 업무가 있고 주말에는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주말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고 담백하게 밝힙니다. 3단계 대안 제시. 대신 월요일 출근 직후부터 바로 착수해서 화요일 오전까지 완성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관계의 단절이 아닌 조율을 시도합니다. 이 3단계 거절법은 당신이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내면의 함정입니다. 바로 작은 성취조차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한다입니다. 집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거나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끝냈을 때 누군가 수고했어. 잘했네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만약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기면 묘한 섭섭함이 밀려오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적 기준이 약하다 보니 내 행동의 가치를 타인의 칭찬이라는 도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안도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약과도 같아서 돌아서면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불안한 상태가 반복되죠.
미국 미시간대 연구는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승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연구팀은 이런 조건부 자존감이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수행 불안을 낳고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에너지를 쏟다 보니 극심한 관계 피로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입을 빌려 나를 칭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취를 굳이 남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기연민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자기연민이란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어.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오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 이렇게 내 안에서 스스로 보상하고 위로하는 훈련을 반복할 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적 기준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행동 패턴 중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게 날아와 박힌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고 SNS를 보며 내 인생을 초라하게 여기고 미움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해 나를 혹사시키고 남의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바로잡으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평가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이 없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과 감정 분리하기, 성취 일기 쓰기, 3단계 거절법, 그리고 자기연민의 태도를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내용 중 나에게 가장 와닿았던 점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